이런 이슈가 있으면 뭐를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또 지식산업센터를 산다? 그건 아니죠. 공실을 해소해야겠다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공실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빚을 볼 상품과 그 다음에 빚을 보지 못할 상품들을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얼마 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하면서 범위를 확대를 했죠. 강서구 일대와 마포구, 그 다음에 양천구 굉장히 울었던 그런 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 마곡지구에 웃을 일이 또 생겼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곡지구에 있는 상업시설 그리고 대기업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세제 혜택과 그 다음에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마곡지구가 지금 굉장히 핫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과연 마곡지구를 어떻게 규제를 완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의 상황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기사 하나를 발췌를 했습니다.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이 없어요. 대기업 직원들 발을 동동 구른답니다.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월세 부르는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매물 또한 굉장히 부족하다. 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DL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랜드, 대명 소노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마곡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에 전세가 한 건 정도로 굉장히 태부족하다. 매물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기업들 본사가 마곡으로 이전을 앞두면서다. 당장 인근에는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 생각보다 임대차 물건이 많지 않아서다. 기업 이전 기대감이 있지만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집값 또한 요지부동이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 매물 또한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서울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규제 대폭 완화, 공실 해소,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 시는요. 마곡 지식산업센터 혁신 거점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개선하고요.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에 힘쓸 것. 그래서 LG 사이언스라든가 많은 대기업들이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DL건설이라든가 이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대명소노라든가 계속 대기업의 본사들이 마곡지구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 마곡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4년도 이때 계획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분양을 하고 이 지역들의 상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진 모습이에요. 현재 서울시의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지역 중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혁신 거점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규제 철폐를 이어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연 서울시에서 어떤 규제 철폐를 하느냐 이제 한번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은요. 서울시는 마곡의 지식산업센터 규제 대폭 완화를 해서 공실을 해소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실을 해소해야겠다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공실이 매우 심각하다. 이 마곡지구뿐만이겠습니까? 지금 구로라든가 물레동이라든가 성수동 그나마 성수동은 좀 선방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무덤이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북섬 시화공단에 있는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식산업센터의 무덤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의 인허가가 지금 현재의 시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지역 중에 서울시에서는 콕 집어서 마곡을 살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실 해소하고 기업 유치를 하겠다.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실 장기화에 대응을 하고요. 기업 활동 활성화 뒷받침할 규제 개선을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임대 상한 면적을 폐지하고 규제 철폐 64호가 나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확대 및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을 하겠다. 입주업종 제한.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요. 입주하는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구로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지역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직접 입주를 해서 경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세를 못 놓게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 제한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종 제한을 산지법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를 한답니다. 산단 내 업종을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입주율 제고를 기대한다. 입주가 많이 되어서 공실률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시는
마곡 지식산업센터 혁신 거점으로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쓸 것.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뭐 복잡한 내용 같지만 주요 골자를 딱 살펴보면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기업별 임대 상한 면적을 120제곱미터로 돼 있지만 이거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을 확대하겠다. 왜냐면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은 단어가 굉장히 고급화돼서 지식산업센터지만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거든요. 이런 공장들이,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확보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마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을 확대한다. 그리고 입주 업종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요, 상업지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상업 면적이. 근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상업 면적의 상업지역만 집약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 상업지역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소비를 하고 소득을 창출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주를 하는 것까지 정말 자족도시의 기능이 가능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상가들이 너무 많아요. 근린생활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층도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실률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마곡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된 게 이제 주거용 부동산 말고는 상업지역과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마곡만 어렵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 하면은 일부 성수동 일부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보여주는 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대출 80%까지 전매 활발했던 지식산업센터 텅 빈 공실에 마피해도 안 팔린답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당연히 많겠죠. 국내 지역별 지산 현황을 보면 경기가 714개, 서울이 395개, 인천이 81개, 지방이 355개. 서울, 경기에 대부분 다 몰려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수로 따지는 거는 이게 한 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동. 호수가 아니라, 아파트처럼 호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범위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만큼 공급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매매 거래량, 거래 금액과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은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2021년도에 3조 4천억입니다. 하지만 23년도에 1조 4천억으로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매매 거래량도 보면은요, 8,287건에서 결과적으로 3,395건으로 거래 건수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을 정도로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4분기 매매 거래량과 금액을 살펴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는요, 아까 전장에 말씀드렸죠. 8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21년도까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했죠. 아파트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유동성을 겪고 있는 이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 갔던 게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출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은 규제가 정말 많이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규제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분양 홍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간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마곡을 지식산업센터 핵심 거점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 서울에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소유자가 몰리는 곳이 성수동, 가장 핫한 지역이죠. 지금 뭐 성수동은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더욱더 핫한 지역인데, 자, 이걸 가지고 이어서 마곡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실률이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 대기업이 점점 입주를 하고 거기에 낙수 효과를 노리는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하는 취지는 굉장히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이슈가 있으면 뭐를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또 지식산업센터를 산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을 채우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채워지는 공실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쉽지 않습니다. 상승은 하겠지만 그 상승폭도 저조할 것이면 오래 걸리겠죠. 그만큼 고통해봤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DL이라든가 아니면 이랜드, 그 다음에 대명소노, 이런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뭐다? 주거용 부동산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민간항공기구에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서 범위를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해 드렸는데, 이 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화곡동이나 이런 지역들, 강서구는 굉장히 웃고 있지만 뭐 양천구라든가 일부 마포구 일부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서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들,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 그 인근 지역의 방한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군데 재개발 지역에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곡지구에 대기업이 입주하고 지식산업센터 핵심 거점으로 육성을 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또 면적 제한을 폐지를 해가지고 기업이나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업종 제한을 확대해가지고 다른 지금은 못 들어오는 업종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인구가 유입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주거용 수요는 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빚을 볼 상품과 그 다음에 빚을 보지 못할 상품들을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마곡지구를 지식산업센터 핵심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그 발표가 왜 나왔고 발표가 나온 배경과 그 발표로 인해서 후광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확신이 좀 쓰셨나요?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마곡지구나 그 인근에 대해서 개발 계획, 또 투자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상담 일정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